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삼식이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DS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74,100원에서 가파르게 3거래 동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각 수급들과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이 짚어보면서 삼식이랑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4만건 조정이 있을 때도 정확하게 이평선의 5일선 라인들, 그리고 11선 라인들을 기점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6만원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일선, 그리고 11선 저항 포인트를 받고서 주가를 한번 7만원까지 또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추세? 정확하게 5일선과 11선이 교차되는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11선 밑쪽으로 봉이 생겼습니다. 5일선이 11선을 아래쪽으로 크로스하면서 하방 시세를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러한 추세들이 21선 라인들 밑쪽으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들이 심해지곤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하락 시세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사실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일선과 11선이 아래쪽으로 크로스 나면서 단기적인 급상승 구간들은 끝이 났고, 그러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하셔야겠어요? 저점 공략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상승하던 추세 라인들이 깨지는 첫 음봉 시세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계속적인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박스권 등을 설정을 하고서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점이 있을 때 지지하는 구간들을 잘 포착을 해서 저점을 공략해서 박스권 상단인 74,000선, 7만 중반권이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 라인들만 공략해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신고점을 갱신하는 그 구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목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시스템도 보세요. 고점 돌파 시점 이후로 21선 하방 라인들이 나왔었던 시점들이 있었죠. 정확하게 5일선과 11선이 교차되는 지점 밑쪽으로 하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 기점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죠. 26,000선 대비 2만선까지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더 하락을 했는데요. 과거에 보시죠. 이러한 하락 구간들 잘 이겨내는 21선 라인 위쪽으로 상승하는 추세들이 나오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충분한 매직 과정들 거쳐서 다시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는 시세가 거의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그래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점을 찍고 밀린 구간들, 저점에 매집을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고점 위쪽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겠죠.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밀렸던 구간들 기점으로 21선 라인들 위쪽으로 다시 추세 저점을 잡고 올리는 구간들이 발생된다면 고점을 또 갱신하는 돌파 구간들이 과거에도 형성이 됐었고요. 최근에도 유상증자 악재가 있었을 때 급락 시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시점 기점으로 다시 21선 위쪽으로 상승하는 추세들이 나오자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들이 연달아 펼쳐졌었죠. 두산 에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고점 라인들 기점으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시점들, 21선 라인 기점으로 주가가 만약에 내려오는 구간들에 들어서게 된다면 어떠한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 구간들을 형성을 하면서 완만해지는 21선 추세선 위쪽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포인트 뭐겠어요? 트럼프가 관세 시한을 7월 중순으로 내걸었었죠. 지금 일본한테도 오늘 일본 30% 35% 관세를 맞을 수 있다, 아주 일본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7월달 마지막 주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과연 한국도 관세의 폭탄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넷째 주에 미국에 방문하게 되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7월달 말까지 그러면 어떤 추세를 그릴 수 있겠어요? 주가를 하락을 이어갔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해줬던 가격대 다시 밑쪽으로 저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저점 테스트를 하고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되차 신고점을 돌파하려는 매집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세 포인트와 또한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바로 7월 29일, 7월 30일 어떤 게 있어요? FOMC의 금리 결정 구간이 있죠. 관세에 따른 협상하는 구간이 7월 넷째 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일에는 FOMC의 금리 결정 이슈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파월이 서로 싸우고 있죠. 파월을 해고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빨리 시행하라. 자, 그런데 파월은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겠습니까? 몇 달 내 관세발 인플레가 일어난다. 트럼프의 관세가 잘못이다. 서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동결의 메시지를 이미 내세웠죠. 그래서 7월 달도요,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자, 동결로 다가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9월달, 10월달, 12월달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7월달까지 동결이 되고 나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자, 이번 7월달 조정 구간들 잘 견뎌내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어떻다는 겁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 때 말 그대로 미친 폭등 장세가 신고가 돌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금리 인하 시기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라는 것이죠. 자, 최근 74,000선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돈들이 SK 하이닉스와 두산에너빌리티로 또 하나에어로로 자금 분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하이닉스,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방산의 하나에어로로 증시의 대장격에 해당하는 종목군 자금 분배가 이뤄지면서, 자, 이번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바닥을 잡고 재차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 딱 하락했을 때도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죠. 자, 어디까지 좀 조정이 나올지 체크를 한 다음에 소통방에서 두산에너 다시 쓸어 담을 때입니다. 딱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조정들 기회가 되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황제주만, 대장격에 해당하는 종목만 가능하죠. 자, 그동안 소통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월달, 3월달, 5월달까지 자, 2만선에 계속 잡아드렸어요. 2만선부터 7만원까지 간 구간에도 이미 300% 드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자, 현재 구간은 조정 구간들 기점으로 다시 재차 상승 파동을 그려나갈 때까지 저점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우리 소통방에서 딱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원전을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 조정 때문에 시세가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원을 원전주들이 유일하게 대체 수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파동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가는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을 3년 정도 장투를 한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지금 일봉상 보시면 지난 2024년 1월 가격대가 어디였어요? 10만원권입니다. 10만원권. 그때도 신고가였지만 계속적으로 이때도 신고가, 자, 이때도 신고가였어요. 자, 이때도 신고가였고, 자, 이때도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자, 끝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와 같이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해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자,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만선부터 또 4만선 조정이 있을 때 같이 어려운 구간들 이겨냈죠. 지금도 고점 찍고서 밀리는 구간입니다. 곧 저점 대비 300%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공포 구간들 저점 테스트 공략만 한다면 재차 신고점 74,000선 올라갈 때 또다시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앞으로 74,100원을 재돌파하는 과정까지 저점을 공략을 해드릴 겁니다. 저점 공략을 해드리고 폭등 수익 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테니까요. 현재 조정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조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자, 그만 힘드시고 행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식이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투자 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실 분들,
잠시 비공개 무료 주식 공방 입장해 주셔야겠죠? 다 100%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세력주뿐만 아니라 투자 방향도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실 분들 혼자만 들어오지 마시고요, 지인분들과 친척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다 추천드려서 7번 눌러주시고 소통방 입장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점을 공략을 할 텐데요. 자, 분봉상의 흐름에서 과거에도 보시면 60분봉상입니다. 자, 시세가 60분봉상 밑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도, 단기 하락이 나왔어도 이러한 추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60분봉상 21선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충분한 하락 조정을 견디고 21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4만선 조정이 있을 때였죠. 4만선 조정이 있을 때 저점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저점 테스트를 두 번 정도 거치고 21선 위쪽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돌파해주는 구간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저점들을 공략을 해야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단기 매도 전략을 취하시고, 또다시 저점 왔을 때 고점 돌파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어떠한 구간이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시세 파동을 그렸듯이 하나오션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자, 밑바닥부터 거의 3-4배 올랐죠. 그리고 나서 현재 어떤 구간입니까? 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유상증자 악재가 있었던 구간들 9만 10만선 벽에 갇혔어요. 이것을 뚫지 못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사채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자, 8만선 때 매도된 가격이 81,300원이었죠. 그 라인 때 기점으로 올랐다가도 다시 빠집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공략을 해서 또 위쪽으로 갈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7만선, 9만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구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6만선과 7만선 라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7월달 남은 FOMC 금리 결정 일정, 그리고 7월달 트럼프의 관세 협상 구간까지 보여줄 구간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하락하는 게 얼마나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루하고 힘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 구간들 견디다 보면은 각종 호재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7월달에 분명히 관세 악재와 관세가 마무리되는 구간이죠. FOMC의 금리 결정 일정을 앞두고 코스피가 조정 구간들을 보이는 구간도 있지만 호재 이슈도 다가오죠. 원전의 호재 이슈 바로 뭐겠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미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전력 토지 지원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력주들이 지금 강세인 이유겠지만, 자, 결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뭐와 연결됩니까? 원전도 마찬가지 수혜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원책의 수혜주가 될 것이고, 자, AI 육성 행정명령 추진 정책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7월 23일 AI 액션 플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망 프로젝트의 핵심 지원을 하겠다. 그게 7월 23일 나오게 되죠. 저점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FOMC의 금리 결정 관세 포인트를 앞두고 또 주가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 박스권을 그려나가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겠죠. 이러한 지금 최상단 부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추세를 지켜줄지가 현재 구간에서 관건이고, 저점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원전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소식들 올려드리면서 저점을 같이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께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7번 안 누르고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입장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삼식이가 그동안 DS경제연구소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영상을 가져왔었는데요. 자, 사실 이 영상 많이 안 보셨겠지만 앞으로 원전 쪽에서 나올 소식들 정리를 해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좀 보셨으면은 모멘텀들이 상당하구나. 지금 7만원 찍고 6만선에서 밀린 시점에서도 자, 저점만 잘 공략을 한다면 신고가 돌파 시세도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영상 내용이 살짝 길 수는 있는데요. 어떤 언급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면서 이번 하락 시기 조정 구간 이후로 급등 나올 모멘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시 급등할 때까지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지금 원전 개발 과속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국에서도 원자력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는데 기존 원전의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했습니다. 프랑스, 영국도 SMR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유럽 국가 역시도 친환경 정책 버리고 원전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보시면, 자, 이번에 체코 원전 2기를 따냈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기도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루마니아 그리고 미국의 소형 원자로 대형 원전, 각종 기자재 공급권을 갖고 있는 두산의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전, 불가리아 원전에 대한 소식도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체코 원전에 대한 가능성, 2기가 지금 계약이 됐고 추가적으로 2기가 또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총 26조 원 규모죠.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티, 대우건설이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런데 보세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외 쪽에 테물린 지역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2기 원전을 고려하고 원래 총 4기였습니다. 4기였는데 일단 2기만 한 거지. 앞으로 2025년, 2026년 추가적으로 2기에 대한 계약 일정 소식들이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적 상승 흐름들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 보시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2개 뿐만 아니라 테물린 쪽에 추가적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폴란드, 카자흐, 중동과 유럽 쪽에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소식들이 앞으로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증시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바로 어떠한 이슈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 원전에 11월 달에 본계약이 가능하다. 자, 현대건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원전주들의 불가리아 원전 본계약 시 말 그대로 신고가 급등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왜 현대건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11월 달이면 이제 딱 4개월 남았는데요. 이미 주가는 선반영돼 있을 겁니다. 신고가 가 있을 거고, 거기서 계약이 나온다면 추가 급등 구간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불가리아 코즐로두이의 785기 추가 원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좀 동향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이 또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북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쪽이, 핀란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사전 업무 착수 계약에 체결을 했어요. 불가리아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핀란드까지. 자, 이것이 연말에 다 진행이 된다고 하니 2025년 7월 기점으로 이 원전의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11월 달에 있은 대형 원전 수주 소식을 앞두고 뭐겠습니까? 다 기회가 되는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현대건설 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가리아 이번 11월 달에 본계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또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의 유럽 주요국의 소형 모듈 원전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도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영국 웨일즈에 원전 건설 제안을 했어요. 또 그쪽에 벡텔과 현대건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만 수혜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어떤 것을 했어요?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어요. 지난 사실 체코 원전이 수주를 해냈다고 딱 나온 다음에 갑자기 웨스팅하우스에서 분쟁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5년 1월 분쟁 합의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었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것을 맺었습니까?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죠.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나 일감을 준 협상을 진행했거나,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유럽과 중동의 수출 시장을 배분하자, 아니면 공동 진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만큼 이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수혜를 받는 원전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각종 기자재나 원전 수출 같이 웨스팅하우스와 해내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최초로 소형 원자로 설계 인증을 또 획득을 했죠.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원자로 핵심 부품을 뉴스케일 파워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당국의 소형 원자로 건설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분 투자한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물산, GS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죠. 같이 SMR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2025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자, 또한 미국 뉴욕에도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원전주들 동향 하락했었던 거, 미국의 원전주 오클로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카메코, 뉴스케일 파워도 어떨 수 있겠어요. 주가를 어제의 하락분을 이기는 상승 구간들을 낼 수 있겠죠. 그러한 소식들이 언제 들려올 수 있을지가 또 다른 상승 구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새로운 속보가 나오면 소통방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미국의 소형 원자로 기업 오클로와 4세대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죠.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오클로와도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협력을 하면서 이 SMR에 대한 소식들이 앞으로 구체화될 수 있겠죠. 자, 또한 국내 정부의 원전 일정도 다가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울산시 쪽에 울주군 등에서 이미 유치전에 돌입을 했고요. 어떤 것을 짓죠? 소형 모듈 원전과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습니다. 자, 하반기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SM 1기까지 짓는 일정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7월달 이번 조정 구간들 앞으로 2025년 하반기 국내에서도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1기 이게 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을 위해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특별법이 발의됐죠. 통과하는 일정까지 좀 기간이 남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했어요? 대선 후보 시절에 뭐 풍력, 태양광 정책을 내세웠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안전한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건설기간이 짧은 소형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이 정책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삼식이랑 체코 원전 추가 2기 수주 가능성 그리고 유럽, 중동까지 추가 원전 수출이 남아있다는 점. 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불가리아 원전 계약에 따른 현대건설의 수혜. 자, 그리고 북유럽 원전 시장 진출이죠. 핀란드. 또 영국까지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하려고 하는 소식들. 또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자력 비밀 유지 계약에 따른 국내 원전주들의 수혜 가능성. 또한 미국 소형 원자로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원자로 설계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소형 원자로가 지어지면 각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 어떠한 기업을 하겠죠? 두산 에너비티, 삼성물산, GS 에너지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딱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수자력 원자력과 오클로가 4세대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협력을 함으로써 앞으로 오클로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국내 원전주들의 같이 동반 상승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형 원전 2기, 소형 원전 1기 건설 부지 선정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또 반영이 받겠죠. 원전주들이 또 날아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식이가 우리 5월달부터 6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달 폭등하는 3가지 이유. 자, 7만원 쓸어 담으세요. 역대급 대시세가 나온답니다. 6월달 신고가 돌파합니다. 자, 5월달부터 이미 언급을 드렸어요. 소통방에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2만선, 3만선 다 공략하셔서 이 폭등 시세 다 드릴 수 있었지만 최근 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6월 6만선, 7만선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미 투자자 물량들을 저점을 하락 시세를 줘서 공포 구간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포 구간 때 어떠한 지점에서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고 특정 라인 때 지지 구간들이 형성된다면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모멘텀으로 주가를 재차 신고점 이상으로 띄우는 구간에 들어설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점 다지고 재차 신고가 돌파 시세가 나올 때까지 삼식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포인트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식이가 그동안 DS경제연구소 채널에서 촬영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많은 영상을 원대한 DS 새로 맡게 된 삼식의 채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연구소 채널에서 함께 했는데 자, 우리 두식이 대표님께서 새로운 원대한 DS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채널을 맡게 됐고요. 증시의 하락에도 결국에 올라갈 모멘텀들을 알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한다면 그 주가는 원래 그 본질적인 주식의 가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7만 선에서 멈출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고가 돌파 시세가 나올 때까지 어려운 순간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테니까요. 자,
원대한 DS 경제연구소 채널도 같이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6만선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삼식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폭등 한 번씩 적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